지금은 대형 미용실이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지만 예전엔 동네마다 꼭 하나씩 이발소가 있었다. 나무 간판에 이발관이라고 적힌 하얀 페인트 글씨, 회전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원통, 간판 그리고 창문에 붙은 반투명 유리. 그런 곳이 하나쯤은 누구의 기억 속에도 있을 것이다.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도 그런 이발소가 있었다. 주인은 곽이발사라 불리던 중년 남자였는데 항상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칼 하나 가위 하나로 별의별 걸 다 해냈다. 남자 어르신들의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하던 건 기본이고 콧수염을 쓱쓱 다듬어주기도 했다. 이발소엔 늘 파마약 냄새와 비눗물 향이 섞여 있었고 회전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면 어쩐지 어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곽이발사는 손재주도 좋아서 아이들 장난감이 망가지면 이발을 하다 말고도 나사 조이고 바퀴 달아주고 고쳐주곤 했다. 그렇게 동네 아이들과도 정이 많았다. 하루는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꼬마 둘이 머리를 깎으러 왔다. 장난을 치다 이발 의자에서 둘이 함께 굴러떨어졌고 덩달아 거울도 흔들리고 온 이발소가 시끄러워졌다. 그런데 곽이발사는 꾸짖기는커녕 냉장고에서 아이스케키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의자는 괜찮다만 너희 궁둥이는 조심해야지.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고 그날 이후로 아이들 사이에서 곽이발사는 천사 이발사로 불리게 되었다. 이발소는 머리 자르는 곳이자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여름이면 선풍기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겨울이면 라디에이터에 손을 녹이며 이야기를 나누던 따뜻한 공간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이발소 자리는 어느새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곽이발사도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오래다. 하지만 아직도 동네 어르신들과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곽이발사의 너털 웃음과 아이스크림 냄새가 코끝에 선하게 떠오른다. 곽이발사의 따뜻한 이발소가 있었던 그 동네에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었다. 그는 바로 만식이라는 청년이었다. 만식은 동네에서 꽤 잘생긴 청년으로 누나들 사이에선 은근히 인기가 있었다. 항상 깔끔하게 머리를 자르고 다니던 만식은 어릴 때부터 곽이발사에게 머리를 맡기곤 했다. 만식에게는 순이란 여자친구가 있었다. 순이는 동네에서 가난했지만 씩씩하고 밝은 소녀였다.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녔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둘은 고무신을 신고 학교 골목길을 걸으며 함께 미래를 꿈꾸곤 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식이 20대 초반이 되던 해 그가 군대에 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때가 1960년대 중반, 군 입대는 남자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만식과 순이는 떠나는 날까지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렸다. 군대 생활은 만식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마음 한켠엔 언제나 순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밤 별을 보며 순이도 나를 기다려주고 있을까 생각했다. 순이 역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만식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군부대로 배달되었고 만식은 그 편지를 읽으며 힘을 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았다. 군대 생활 중 만식에게서 편지가 끊긴 날들이 있었다. 순이는 걱정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의 집 근처에 서울에서 온 사촌 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순이는 그 결혼식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결혼식 날 화려한 서울의 모습을 처음 본 순이는 놀라기도 했고 조금은 부러웠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젊은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친절했고 순이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친구는 순이에게 힘내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리게 만들었다. 동네에서는 순이가 서울 남자와 친해졌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즉 만식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뜻이었다. 만식의 친구들 역시 그 소문을 듣고 걱정했지만 정작 만식은 군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 제대하는 날 만식은 가슴이 무거웠다. 순이가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을까 두려웠다. 고향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만식은 순이가 나를 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믿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이다. 만식이 고향에 도착한 날 순이는 이미 역 앞에 나와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잡았다. 만식은 조용히 말했다. 고무신은 거꾸로 신었어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순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둘은 결혼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나고 손주가 생기면서 만식과 순이 부부는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중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가끔은 누군가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 날이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만 있다면 다시 꼭 돌아오는 법이다. 이 이야기는 기다림과 신뢰 그리고 사랑의 힘을 담아 옛 추억을 되새기고 따뜻한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시의 복고풍 이미지, 군복을 입은 청년과 소녀, 편지 쓰는 모습, 그리고 재회하는 따뜻한 장면 등을 함께 보여주면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우리 동네는 아직 TV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 대신 라디오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고 저녁 시간만 되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다. 특히 저녁 8시가 되면 청춘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그 시간만큼은 동네가 조용해졌다. 라디오 DJ는 낭낭한 목소리로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틀어주곤 했다. 김추자애님은 먼 곳에 조용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 같은 노래들이 흘러나오면 온 동네가 그 노래에 맞춰 조용히 따라 불렀다.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게도 했다. 만식과 순이도 그런 노래를 함께 들으며 서로를 그리워했다. 만식은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는 대신 라디오 사연에 직접 자신의 마음을 담아 보냈다. 서울에 있는 순이에게 내가 떠난 자리에서 변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이 노래가 내 마음에 닿길 바라며. 라디오 DJ는 그 사연을 읽고 님은 먼 곳에라는 노래를 틀어주었다. 순이는 그 방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엔 전화 연결이 어려워 직접 만나지 못해도 라디오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와 노래가 마음을 이어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사연이 방송에 올라왔다. 부산에 사는 영자입니다. 3년 전 헤어진 용식 씨가 서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한 그리움, 당신이 불러준 님은 먼 곳의 노래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사연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영자와 용식은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방송국에서는 이 사연을 계기로 두 사람을 연결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다시 안았다. 그리고 그 인연은 결혼으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운명보다도 음악과 라디오가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달이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젊은이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라디오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기다릴 힘을 얻었다. 세월이 흘러 라디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그때의 노래와 사연들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그 동네엔 여전히 옛 시절의 따뜻한 정이 남아있었다. 군대에 다녀온 만식과 순이는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과기발사 이발소는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쌓았던 추억은 주민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특히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울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동네 작은 공원에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군대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과기발사와 같은 이발사 이야기까지 주제를 가리지 않았다. 만식과 친구들도 자주 만나 군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챙겼다. 한때는 청춘을 함께 보낸 친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우정이 더욱 소중해졌다. 친구 중 한 명이 아프면 모두가 달려가 도움을 주었고 누군가 집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들의 따뜻한 우정을 배웠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이 커지면서 동네는 또 다른 세대의 사랑과 우정으로 채워졌다. 젊은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변치 않는 가치를 알고 있었다. 사람 사는 건 결국 마음이지.
만식이 늘 하던 말이었다. 그 말처럼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눈빛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였다. 그리하여 동네는 오늘도 옛 이야기를 품고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 만식은 어느덧 70을 넘겼다. 순이도 머리에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손주들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 거울을 보면 주름도 늘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젊을 때보다 더 편안했다. 하루는 만식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낯선 여성이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자리 자주 앉으시죠? 매주 산책하면서 배웠어요. 그녀는 얼마 전 이사 온 옆 동네 박 여사였다. 비슷한 또래였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함께 찻집에도 가고 작은 문화센터 수업도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순이는 그런 만식을 보며 활짝 웃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나도 좋아. 그 말에 만식은 마음이 뭉클했다. 젊은 시절엔 질투와 불안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걸 다 지나온 더 단단한 마음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 그 후 만식, 순이, 박 여사, 그리고 몇몇 동네 친구들은 함께 실버 합창단에 등록했다. 처음엔 단순히 심심풀이로 시작했지만 점점 노래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청춘 시절 들었던 트로트, 가곡, 그리고 민요까지 부르다 보면 저절로 옛 기억이 떠올랐다. 연습이 끝난 날 순이가 말했다.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설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야. 만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젊었을 땐 일하느라 바빠서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늘 내 삶은 뒷전이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열리는 시 낭송대회에 참여한 박 여사는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읽었다. 제목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였다.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청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눈물이 많았던 시간도, 바람결 따라 웃었던 날들도 모두 내 삶의 꽃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관객석에서 만식과 순이, 동네 친구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누구는 눈물을 흘렸고 누구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유행처럼 돌았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지금은 과거보다 천천히 걷고 예전만큼 귀도 밝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말해준다. 우리는 아직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소중한 이야기라는 것을.